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실습 강의를 맡은 동양미래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과 박홍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강의에서 활용할 그런 빅데이터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썬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서는 첫 번째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빅데이터 분석에 왜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본 강의에서 사용할 주피터라고 하는 개발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파이썬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1991년 귀도 반 로썸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개발한 언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비단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이 개발자가 어릴 적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에서 따온 그러한 용어라고 합니다.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 TOB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TOB 인덱스는 이 TOB라고 하는 기업이 작성하고 있는 지표인데 이 지표는 주요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 횟수를 기반으로 최근에 어떤 언어들이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C나 자바가 1, 2등을 다투고 있고요. 파이썬이 3등, 그다음에 C++, C# 순으로 이제 언어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C나 자바는 몇십 년 전부터 많이 활용되어져 왔던 그런 전통적인 강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1, 2위는 매년 바뀌지 않았어요, 거의. 하지만 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는 여기 옆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예전에 거의 사용되진 91년도에 비록 발표되었지만 기존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비약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이썬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배우는 이유는 이러한 파이썬의 몇 가지 특징에 기인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간결하고 가독성 높은 문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보통 사람들이 배우기 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배우기 쉬운 거에 대한 기본 배경으로 문법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를 모니터에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각각의 언어로 작성해 놓은 코드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 한 줄,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하는 한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헬로 월드를 모니터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C나 자바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코드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이썬은 굉장히 간결한 코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그리고 코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코드도 이해하기가 쉬워서 유지보수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일을 하시게 되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짜놓은 코드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렇게 간결한 문법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으로는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컴퓨터 언어에는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컴파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소스 코드, 우리가 개발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문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 언어를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번역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번역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 러너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소스를 짜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 프로그래밍된 결과인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컴파일, 즉 번역을 합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라고 하는 형태로 번역을 하고요. 이 번역된 코드를 컴퓨터가 실행을 하는 그러한 두 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프리터 언어는 그냥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바로 실행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게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컴파일러 언어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다 짠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고 나서 컴파일러로 기계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야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했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직관적이고 배우기가 쉬운 그러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로 실행을 할 때 컴파일러 언어 같은 경우에는 미리 번역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터프리터 언어에 비해서 빨라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기본적으로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행을 누르면 그제서야 번역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컴파일러 언어에 비해서 그 실행 속도가 약간 느린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큰 문제가 돼서 컴파일러 언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프리터 언어로 사용을 해도 그러한 실행 속도나 이런 것들이 큰 단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인터프리터 언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 바로 실행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특성과 코드가 굉장히 간결하다, 문법이 간결한 이러한 두 가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파이썬은 사람들이 배우기 쉽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는 배우기 쉽고 진입하기 좋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파이썬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하고 강력한 외부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이 해야 되는 것들을 남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다 쓰는, 빌려서 쓰는 그러한 기능들을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다양하고 강력한 외부 라이브러리가 많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 거랑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능을 가져다 쓰는 거랑은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개발 생산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은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빅데이터 분석과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조금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는 판다스라고 하는 것을 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각화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도 존재하고요. 데이터 프로세싱, 즉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것들은 텐서플로우나 케라스와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최근에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라이브러리, 딥러닝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다 파이썬을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이썬을 사용하면 장점이 뭐냐면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쪽에서도 물론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이나 인공지능 분야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외부로 표현을 할 때에도 파이썬에서는 또 웹 프레임워크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웹이랑도 연동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다양하고 강력한 외부 라이브러리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로 인해서 최근에 파이썬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파이썬 기반의 실습 환경을 소개하고 구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주로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데이터 관리와 처리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주로 살펴볼 겁니다. 이러한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로서 데이터 처리에 유용한 데이터 구조와 여러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판다스를 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분석된 결과를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데이터를 차트로 그려주는 데이터 시각화하는 라이브러리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매플롯립이나 폴리움, 플로틀리 같은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을 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에디터죠, 에디터. 이 개발 환경으로는 주피터라고 하는 그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주피터라고 하는 거는 대화형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대화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코드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랑 대화한다는 형태로 내가 뭔가 코드를 입력해서 실행하면 결과를 받아서 나한테 리턴을 해주고,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코드를 작성해서 다시 실행하면 그 다음 결과를 또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한번 실행해서 결과 보고 실행해서 결과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대화형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코딩이나 디버깅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IDE,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파이썬 기반에서는 이러한 주피터라고 하는 그러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이 주피터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주피터를 통해서 주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판다스와 매플롯립, 이러한 주피터라고 하는 몇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다룰 주요한 내용들은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읽어와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에 해당하는 정보들, 선수 한 명 한 명의 개인 정보들, 개인 기록들을 가지고 와서 팀별로 통계를 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간단하게 분석하고, 이 분석된 내용을 시각화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판다스나 매플롯립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리움 같은 지도에 시각화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지도의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웹 스크래핑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오는 그러한 작업을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웹 스크래핑도 이 파이썬을 기반으로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판다스나 매플롯립, 파이썬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넘파이, 주피터, 이러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생각보다 해보시면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설치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아나콘다가 대표적입니다. 이 아나콘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 즉 데이터 과학 통합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때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파이썬과 R인데, 이러한 파이썬과 R을 포함해서 데이터 과학을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한 번에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패키지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나콘다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셔서 이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파이썬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한 번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라이브러리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이 콘다라고 하는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저 아나콘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가신 다음에 그 여러분들의 OS 환경에 맞는 윈도우를 쓰시면 윈도우, 맥북을 사용하시면 맥OS, 리눅스를 사용하시면 리눅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운영체제의 환경에 맞게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아나콘다를 한번 설치를 해보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통합 개발 환경, IDE 툴인 이 주피터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가셔서 아나콘다 다운로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맨 위에 이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오픈소스여서 공짜였는데 최근에는 뭔가 상업용 버전이 나와서 이런 커머셜 에디션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용 버전, 오픈소스 버전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에디션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에디션에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운영체제에 맞게 윈도우나 맥이나 리눅스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 실습 환경에는 이미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넥스트 버튼만 누르셔도 크게 무리 없이 일단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설치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설치가 됐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주피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설치가 되셨으면 여기 윈도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주피터라고 한번 검색을 쳐보시면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게 뜰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어떤 것들이 설치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저희가 주로 사용할 거는 그냥 이 주피터 노트북과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GUI 형태로 아나콘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패키지들을 이제 GUI 형태로 제공해주고 내가 설치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제 그래픽 GUI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아나콘다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검정색 바탕화면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가 실행되는 그런 창을 프롬프트 창이라고 합니다. 이 프롬프트 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하는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거나 할 때 이런 내비게이터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희는 주로 간단하게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볼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전에 그냥 이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이 주피터를 치시면 여기 주피터 노트북이 나오는데 요거를 그냥 클릭을 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검정색 창이 하나 뜨고요. 창이 하나 뜨고 이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주피터와 관련된 어떤 페이지가 하나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주피터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입니다. 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로 온라인 게임 할 때처럼 그 게임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게임 서버에 접속을 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 주피터라고 하는 서버가 있고요. 그 서버에 제가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 프로그램 실행해서 게임 서버에 접속하는 행위랑 혹은 여러분들이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워서 뭐 네이버닷컴을 쳐서 네이버 서버에 접속하는 행위나 지금 우리가 주피터 서버를 실행하고 그 주피터 서버에 접속한 행위가 모두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차이점은 게임 서버나 네이버 서버는 네이버라는 회사나 어떤 게임 회사의 서버가 거기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서버가 그냥 제 PC에 이제 설치가 되고 이제 서버가 제 PC에 실행이 된 거고 그 제 PC에 있는 서버를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그 주피터 파일을 만들어서 파이썬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를 실행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New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New라고 하는 버튼에 이 노트북에 이 파이썬 3를 이제 눌러보시면 어떤 새로운 탭과 함께 어떤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창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여기서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하고요. 뭐 hello world라고 하는 어떤 문자열을 출력을 하라고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와 같이 아래쪽에 이 구문이 실행된 결과를 저희가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인데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요 첫 번째 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용자 디렉토리입니다. 사용자 디렉토리라서 우리가 사용자 디렉토리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C 드라이브에 여러분들 사용자 이 유저라 이거는 사용자는 여러분들의 PC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윈도우나 OS를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입한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나오겠죠. 그 아이디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아이디 맨 밑에 보시면 이 untitled.ipynb라고 하는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없었는데 제가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만들면서 이제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위쪽 상단에 보시면 이 untitled라고 하는 이렇게 이 주피터 파일,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untitled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피터 실습이라고 저희가 한번 이름을 부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까 이 디렉토리에 가서 보시면 아까 untitled.ipynb 파일이 이 주피터 실습.ipynb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 자동적으로 이제 얘가 저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코드를 작성을 할 때마다 얘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자동으로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ipynb는 주피터 노트북의 이제 파일 확장자 명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 네몬박스 있죠, 네몬박스. 이 네몬박스를 하나의 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셀은 실행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할 때 이 셀 단위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에 셀에 run cell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GUI 형태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단축키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 단축키를 사용을 하는 방법은 컨트롤 엔터나 쉬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를 실행하고 제가 컨트롤 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죠. 똑같이 실행이 됐는데 두 번째로는 다시 쉬프트 엔터를 눌러볼게요. 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얘가 실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이 커서 지금 요 가리키고 있는 이 셀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쉬프트 엔터를 눌러보시면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셀을 없으면 새로 생성해서 이렇게 커서가 이동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나 쉬프트 엔터인데 이게 다음 셀로 이동을 하냐 마냐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고요. 이러한 셀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박스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제가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편집 모드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바깥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건 이제 선택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셀을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셀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추가하는 방법은 내가 이 가리키고 있는 셀에 위나 아래에 각각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위에다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버브의 약자인 A를 누르시게 되면 위쪽에 새로운 그 셀이 추가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아래쪽 요 두 개의 프린트문 사이에 새로운 셀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below B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새로운 셀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셀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셀을 선택을 하시고 DD를 누르시면 됩니다. D를 2번 누르시게 되면 해당하는 셀이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이라고 하는 게 실행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셀 안에는 지금은 제가 한 줄만 이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하는 한 줄만 썼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줄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는 예를 들어서 A는 3이고 프린트 A 이와 같이 두 줄 이상 여러 줄을 하나의 셀에 넣고 실행을 하면 그냥 이 셀이 실행 단위이기 때문에 이 셀 안에 있는 모든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실행을 해보실 때 보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5라고 여기 1, 4, 5라고 하는 이런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이 번호가 실행 번호예요. 실행 번호.
얘가 지금 5번째 실행된 셀이다. 이 두 번째는 4번째 실행된 셀이다. 얘는 첫 번째 실행된 셀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셀의 실행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실행 번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셀에서 제가 A 플러스 B, 프린트 A 플러스 B를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실행 번호가 오니까 1 증가해서 6이라고 하는 실행 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쵸? 예, 그러고 지금은 B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선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B라고 하는 변수가 없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럼 이러한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예,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B는 10이다 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가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있는 셀에 가서 얘를 실행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행을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보여지는, 이 셀이 보여지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해당 셀이 실행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실습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 각각 눌러보시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쭉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이 먹통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먹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셧다운을 누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시거나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닫았다가 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시면은 코드 있죠, 코드. 이 코드라고 하는 이 리스트가 드랍돼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코드랑 마크다운이랑 로우 MB 컨버트랑 헤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코드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 코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해당 셀을 파이썬 코드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항상 이 코드로 이제 돼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 마크다운이나 이 로우 MB 컨버트 같은 경우는 그냥 텍스트의 형태, 그리고 마크다운은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스크립트 언어가 있는데, 그 스크립트 언어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항상 이게 코드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다 보면 이게 잘못 눌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축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얘를 요 A는 3이고 프린트 A 플러스 B로 했던 거를 실제로 얘가 코드일 때 실행을 해보면 13이라고 하는 이 프린트 구문이 실행된 결과가 찍히지만, 얘를 마크다운으로 한번 변경해보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는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로 인식을 하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점 가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예를 들어서 이 주피터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매직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로 시작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가 지금 마크다운으로 돼 있죠. 예, 코드로 변경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선언한 변수에 대한 정보를 이제 막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 내가 뭘 선언했고 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 확인을 할 때 이런 who's라고 하는 매직 키워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 들어가면 이 주피터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하나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주피터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주로 사용할 파이썬 기반의 빅데이터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파이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파이썬은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특화돼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고 웹 개발도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리고 간결한 코드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 한번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굉장히 배우기 쉽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한 강력한 외부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져 있어서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언어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빅데이터를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을 할 건데, 이러한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해서 저희가 주로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판다스와 매플로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이고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 위한 개발 환경으로는 주피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습 환경을 실제로 구축해보고 이 주피터라고 하는
IDE 툴을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